사과는 해놓고 혐의는 부인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건 추측과 의견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주장을 한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검찰의 악마와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라고 지난 1월 22일에 사과했던 것과는 상당히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사과할 때는 화끈하게 사과했고 내가 근거도 없이 탁 편향에 빠졌다. 사과하겠다. 비판을 달리 감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였고 하지만 법적으로 유무죄 판단할 때 있어서는 나는 혐의 없다. 인너센트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19년 12월 달에 계좌를 불법 사찰한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예. 중요한 건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그때 또 라디오 나가가지고 누가 했느냐 대검 반부패부 한동훈 검사장이 그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보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한동훈 검사장 수사심의위원회 간 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에게 굉장히 불리한 한동훈에게 어떤 그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6개월이나 적어도 1년 후에는 그 계좌 명의자한테 이거를 갖다가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안 왔으니까 검찰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자기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노무현 재단이 법원과 검찰에 질의를 했는데 어떤 회신이 나왔냐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회신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는 그 불법 사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과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불법 사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을 뒤집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유시민 변호사 그 측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의견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 변호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갖다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검찰이나 그 은행의 질의 회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유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뿐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연아 전 비대위원님. 저는 오늘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발언할 때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이렇게 다 꼬리표를 달고 얘기해야 되나.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많이 배우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본인이 법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식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과하셨는지, 그다음에 저 영상으로 남아있는
계좌 추적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저 명확한 단어를 어떻게 추측,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지식인들이 더 자신들의 행태와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 부적절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예.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그래서 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혔고 그 밝힌 것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자기 의혹을 확정해가는 논조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뒤늦게라도 본인의 사과를 밝힌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실제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꼭 찍어서 얘기했냐 안 했냐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제 변호인 간의 변호사와 검사 간의 어떤 논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이재명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 혹시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제 반응을 냈죠.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변호인이 지금 조금 전에 정혜집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나는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명예훼손을 선언한 게 아니라 검찰의 국가기관을 비판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나는 사실 적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추측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개인을 해코지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나서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사과문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문을 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사과문 내용 자체는 통렬한 만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를 악마화했다. 이렇게 아주 통렬한 만성을 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과문을 쓴 내용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론을 왜곡했다라는 전제 속에서 저 사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죠. 근데 그건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는 그야말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관계를 혼돈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혼돈을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주장을 하는데 작은 근거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이 법정에서 저는 핵심 다툼이 될 거고 그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책임질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